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진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를 지나 안의 것이 밖으로 배어나오는 시기로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옷차림이나 직함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노년의 언어는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과 인격의 깊이를 고스란히 노출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낡은 지갑보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불평과 낡은 훈계에 먼저 실망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그 언어가 정갈하고 깊이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초라한 노인이 아닌 고귀한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의 첫 단추는 바로 나의 언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위 꼰대라 불리는 이들의 공통점은 대화의 목적이 교감이 아닌 교정에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며 자식이나 후배의 시행착오를 막아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지배욕일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오만함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당신을 외톨이로 만듭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경험이 유통기한 지난 데이터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대신 네 생각은 어떠니?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당신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진짜 주도권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간을 넓혀주는 행위입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우아한 기술은 7-3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7을 듣고 3을 말하십시오. 그 3조차도 상대의 말에 대한 공감과 짧은 격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노인에게 신비로운 권위를 느낍니다. 입을 닫을 때 비로소 상대의 표정, 떨림, 숨겨진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당신을 방어해주고 동시에 상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많이 말해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깊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견어의 침범 때문입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의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쏟아낼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세련된 무관심의 언어입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답하는 대신 그렇구나, 네 선택을 믿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라고 짧게 끝맺으십시오. 자식의 삶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언어를 구사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세련된 무관심을 보여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삶의 짐이 아닌 정서적 안식처로 여기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부모들의 특징은 그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대답이 시원찮네. 표정이 왜 저러지? 같은 생각은 언어의 나를 세우게 만듭니다. 이때는 곧 그럴 수도 있지 곰라는 마법의 문장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요즘 바쁜가 보구나. 잘 지내면 됐다 정도의 담백한 언어 습관을 지니십시오. 기대치를 낮추는 언어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당신을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단단한 방어막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은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도 혼자네, 참 외롭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표정에는 그늘이 집니다. 하지만 언어를 바꾸면 삶의 색깔이 바뀝니다. 혼자라 참 평온하구나. 비로소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겼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주길 기다리는 결핍의 상태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충만해지는 충족의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우아함은 내가 사용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초라한 노인은 남이 안 놀아줘서 외롭다고 말하지만 품격 있는 어른은 자유를 만끽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비참한 버려짐이 아니라 고귀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직함, 재산, 명예를 들먹이는 것만큼 노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언어는 현재의 내가 보잘것없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내가 왕년의 말이야 라는 문장이 입술 끝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삼키십시오. 진정한 강자는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무엇을 새로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십시오. 과거의 화려함보다 현재의 소박한 호기심을 말하는 노인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어제의 나를 버려야 오늘의 내가 빛날 자리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병칠의 이야기, 돈 걱정, 혹은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결국 당신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해 당신의 인상마저 어둡게 만듭니다. 입을 열어 누군가를 칭찬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날씨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여 동정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동정은 금세 경멸로 바뀝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의 아픔을 품격 있게 침묵으로 감내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인내심에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노년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우아한 미소를 남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좋습니다 같은 긍정의 언어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배려에도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하는 어른 곁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당연한 거투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길을 비켜준 청년에게 건네는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는 당신의 품격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감사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보약입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언어 습관은 결국 말을 아끼고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격려하고 따뜻한 미소로 긍정하며 적절한 침묵으로 상대를 존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혼자 있어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내면이 단단한 언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자신의 언어를 정제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오늘 당신이 뱉은 우아한 말 한마디가 내일 당신을 더 빛나는 자리에 앉게 할 것입니다. 고독을 왕관처럼 쓰십시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